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써놨죠? 읽어봐요. 미성년자는 임대차 계약, 특징은 채권행위거든. 자, 미성년자는 저당권 설정이, 그럼 저당은 물권행위거든. 자, 물권행위, 중물권행위는 무슨 능력이라고 그래요? 처분행위가 있어요. 처분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면 여기 봐봐. 읽어봐요. 미성년자, 처분 능력이 있어. 없어. 그럼 미성년자는 채권행위는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저당권 설정 합의는 할 수 있다. 그럼 틀리네요. 미성년자는 처분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맨날 이 문제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권행위가 물권행위, 물권행위와 관련돼서 이걸 몰라. 그래서 이걸 활용을 못해 먹는다. 그러니까 그 밑에다 이렇게 살을 딱 붙여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받아들여졌는지 핵심 문제로 점검해요. 됐어요? 상대방 있느니 없느니? 있는. 포기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었어? 공유지분, 소유권이네. 이 말은 소유권의 포기라는 뜻이네. 소유권의 포기는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네. 자, 주인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요? 있어야죠. 그럼 상계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면 취득시의 이익의 포기. 취득시의 이익을 포기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이제 요식행위, 불요식행위가 있어. 그러면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는 뭐예요? 우리 민법은 그냥 원칙 극에 다인간 편차라. 원칙은 무슨 행위다? 불요식행위야. 그럼 불요식행위라는 것은 어떠한 방식을 갖추지 않는 게 불요식이거든. 그러니까 요식과 그러면 불요식. 그래서 요식행위 볼까요?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 동그라미 따라서 하였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의 승리 내지 결익이 발생하는 법률행위. 그러면 유언에서는 뭘 갖춰야 돼? 유언의 방식을 갖춰야 되거든. 그래서 요식과 불요식 그 정도만 잡아두면 돼요. 자, 출연행위가 뭐가 있죠? 비출연행위. 자, 출연행위는 뭐라는 거예요? 재산을 감소 주장하여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 이건 무슨 행위가 돼요? 출연행위가 돼요. 출연행위는 다시 뭐로 나눠져? 유상, 무상. 찾았어요? 유상, 무상 주장하여. 자, 유상, 무상이라는 것은 유상 밑에 서나에 대가성이 있다. 무상행위는 대가성이 없다. 그러니까 출연행위는 다시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지거든. 그래서 매매는 대가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유상계약이네. 임차권은 그러면 차임을 요소로 하죠. 그럼 대가성이 있네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 유상계약 맞네. 자, 비출연행위와 관련돼서 이게 이제 자주 출제되니까 자, 거기 일방제 재사 감소분 타방의 재산을 증가 가져오지 않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비출연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동이나 대리권. 그래서 거기 동이라는 거예요. 동의한다고 그래서 재산을 증가시키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대가 뭐예요? 대리인이죠. 대리권의 표기에서 대라는 뜻이야. 그래서 동의, 대리권, 포기. 아까 포기는 소유권의 포기가 바로 비출연행위가 돼. 그래서 동대표.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좀 해라. 동의 뭐라고? 동의. 대리권의 수권행위가 되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포기 중에서도 소유권의 포기. 그래서 앞으로 비출연행위 한다면 동대표. 그래서 동대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예를 하나 들어놔봐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자주 요렇게 출제되거든. 자.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시험 문제가 그렇거든. 출연행위는 일부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 그렇죠? 앞으로 가서 대리권의 무슨 행위? 습관행위. 그럼 대리권을 준파해서 내 재산이 감소하나? 아니죠. 그럼 대리권 수행위는 비출연행. 비출연행.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니까 요 예를 하나 딱 들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리권의 수권행위라는 것은 대리권을 중단하는 거거든. 그러면 대리권의 수권행위라는 것은 내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거든. 그렇죠? 대리권 수행위는 그러면 출연행위야, 비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자, 그래서 거기에다 딱 예를 하나 적어놓고, 자,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찾았어요? 예, 가로 열었어요. 주물, 종물이라고 써. 주물과 종물. 그러면 주물과 종물. 그러면 주물과 종물은 우리 민법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규정이 없어. 그러면 그러면 주물과 공물을 유추 적용하자는 게 우리 판례의 처지야. 유추 적용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있죠.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주된 행위, 저당권 설정 행위, 종된 행위야. 그러면 주가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해, 안 소멸해? 네, 그걸 법정용어로 뭐라고 그래? 부종성이라는 말이야. 부종성. 금전소비대차와 저당권 설정합의 찾았어요? 네, 순서대로 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래? 법정용어로 부종성이라고 그래. 부종성이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건이 소멸한다. 부종성. 그렇죠? 자, 혼인과 부부재산 계약 종된 행위죠. 그거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특히 이제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자, 어디에서 많이 쓰일까요? 자, 그래서 등기법은 주등기, 부기등기로 연결되고, 어디에서 많이 쓸까요? 그 옆에다 써요.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 요거 주의해요, 정리. 여기 정. 자, 물건이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해. 물건이 이전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관계는 그게 주와 종의 관계가 돼. 이게 넘어가면 이것도 넘어가.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요 예를 하나 딱 써놔서 그러면 주된 행위, 종된 행위 딱 우리가 잡아야 돼. 그러니까 요 자체로 한다면 써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항상 그 이면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자기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타 생전행위성 동일한 생전이 뭐예요? 살아생전, 사후는 죽음으로써. 그래서 유언사인정여가 있네. 유언사인정. 자, 그러면 정려와 상속의 차이는 뭐예요? 정려. 생전에 주는 거죠. 상속은 사후에 주는 거. 죽어서 효과가 나. 자, 독립행위와 보전행위. 그래서 동의, 주인, 대리권, 수요. 이거는 보전행위가 되죠. 그래서 기타와 관련돼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인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쪽으로 화면을 이제 보세요. 자, 이거 쓸 필요 없어. 요거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니까. 두 번을 반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해석 찾았어요? 해석을 찾아봐야 일단. 자, 쭉 넘기면서 찾아봐요. 빨리 찾은 사람 공부가 다 된 거죠. 30페이지. 자, 페이지 30페이지. 뭐가 있죠? 법률행위 해석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엮어 가야죠. 그러면 거기에다 그러면 딱 해서, 자, 두 가지를 써놔야 되겠죠. 법률행위 해석, 페이지 30페이지. 그러면 이제 해석 형광펜 쳐놓고 앞에 뭐예요?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써놔야죠. 법률행위 해석 기준. 해석 방법. 그러면 해석 기준은 우리가 암기 코드 정해놨으니까 뭐예요? 한번 써요. 목사, 임, 신. 자, 요 정도 이제 틀을 잡아야 돼. 목사, 임, 신. 해석 방법은 자, 규, 보. 맞죠? 자, 규, 보. 요렇게는 써놔야 되죠.
자, 일단 그러면 해석 기준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자,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가 나오네요.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는 내용, 그게 내용 동그라미.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 목적을 명확히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그래요.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도와 목적이 가능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되며, 자, 3번 별표나요. 자,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의 주제라요. 상고 이유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주제되거든. 자, 법률행위는 법률 문제로 다루죠. 그러면 거기에다 그러면 약간의 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다 써놔요. 자, 우리 재판을 걸었을 때 1심, 2심, 3심. 그래서 요즘 1심, 2심, 3심. 그래서 요거 라디오 광고가 나와요. 강남버스 타고 가면 그때 변호사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심, 2심, 3심. 1심에서 2심을 가는 걸 뭐라고 해요? 상소, 그렇죠. 상소. 요거는 상고, 그렇죠. 요새 보통 그러면 1심을 지방법원이고요. 요거는 대법원. 자, 그러면 이거는 고등법원이고, 요거는 대법원이 되거든. 대법원. 근데 요거 1심에서 2심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사실심이라고 그래요. 사실심. 그러면 사실심은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어. 2심까지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법원은 못 들어가. 변호사 강제주의야. 그래서 요 2심에서 3심을 뭐라고 그래요? 이게 법률심이라고 그래요. 법률심. 자, 궁금한 법률 문제도. 오늘 우리 법률행위도 사적 자체죠. 근데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 해석도 물론 일종의 법률 문제로 다뤄져. 읽어봐요. 법률 문제로 다뤄져. 읽어봐요. 그래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기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 상소. 2심에서 3심을 가는 걸 상고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래? 사실심. 여기 고등법원까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그래. 대법원은 일반인 못 들어가요. 변호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최대한 어디든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어? 2심까지. 자, 그래서 요 3번이 종종 출제가 되니까 대비를 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봅시다. 해석의 대상은 의사표시야. 그러면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게 법률행위 해석이거든. 그래서 그러면 그 밑에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개념이 나와. 그러면 거기 관계없이, 자, 내심적 의사 여부에 관계없이 표시가 가지는 거기 객관적 의미 행간편잖아. 객관적 의미를 뭘로 장난칠까요? 주관적 의미로 장난치거든. 계약서에 나타난 문헌의 기재 내용에 의해서 당사자 표시행위에 부여할 수 있는 무슨 의미를 밝히는 거다? 객관적 의미. 오른쪽 31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 대상은 예부로 표시된 행위에서 주관된 의사.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표시상, 효과, 의사. 그래서 줄쳐놓고요. 자, 해석의 방법. 그러면 아까 여과 나가요. 그러면 해석의 방법. 그러면 아까 뭐라고 있어요? 읽어봐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래서 동그라미를 행간센터 하나. 자, 규, 보. 오른쪽 해석 방법이 있잖아. 해석 방법. 그러면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연적 해석은 그 옆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해놔서, 자, 영어는 누구 입장에서 볼까요? 표의자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 표의자라는 것은 아까 내심적 효과의사라. 거기까지는 딱 암기가 돼야 돼요. 내심적 효과의사. 네, 내심적 효과의사. 그러면 여기 규범적 해석은 옆에 누구 관점에서 봐요? 여기는 상대방. 상대방은 표시를 보겠죠. 그래서 읽어봐요. 표시상 효과의사. 자, 이거 써봐야 돼요. 써놓고 이제 등겨드려야 돼. 그러면 다시 가서 보충적 해석 찾아서 옆에다가 제3자 입장 넣어요. 영어는. 자, 가정적 의사,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요?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럼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있죠? 표의자, 표시상, 내심적 효과의사.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표시상이 효과의사. 이러고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제3자, 그러면 보충적 해석, 무슨 해석이다? 가정적 의사. 이걸 잡아놔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쪽에 가서 그러면 자연적 해석이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여기 써놨다고. 그러면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서 법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 그러면 그거 줄쳐나 보죠. 자, 표현은 문자적 의사의 의미에 구획되지 않고 거기 행간편차나 표의자의 입장, 표의자의 신체적 의사, 내심적 효과를 추정하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래요? 자연적 해석이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상대방이 없어. 무슨 해석일까요? 자연적 해석. 그럼 없는 행간편 써놓고, 그 다음에 특히 동그라미 2번을 우리가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요게 바로 오표시 위의 원칙. 요거 조심해야 돼.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작년 지문으로 출제됐는데, 올해는 사례 문제로 출제 예상이 되니까, 그거 오표시 위의 원칙. 그러면 오표임은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 착오로 취소하지 못한다. 요게 포맷이야. 그래서 딱 이제 마무리해 놓으라고. 자, 규범적 해석 방법은 거기 상대방 시각 줄쳐놔요. 상대방 시각. 그럼 표시상의 효과 의사 줄쳐놔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대방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 그러면 상대방 있는 없는을 거기에다 동그라미 쳐놔라. 순서대로 돌아가잖아. 이제 있는 없는. 그렇죠. 그 밑에 있죠. 제목이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 적용. 찾았죠? 적용 영역과 관련된.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돼.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면 상대방은 없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를 해석하는 거야. 요거 자연적 해석은요. 상대방 없는. 근데 여기 조심해야 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이 알았어. 그때는 뭐예요? 자연적 해석. 그게 포인트야. 그걸 조심해야 돼. 오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예로 해석하는데 근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규범적 해석으로 하거나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알았다는 가정하에 있다면 그쪽으로 간다.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예를 들어놨으니까 한번 잡아놓고요. 자, 3번 가죠. 3번은 뭐가 나와요? 보충적 해석 방법. 찾았어요? 법률행위 내용에 대해서 약정의 공백을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하여 보충하는 방법으로서 바로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누구 입장에서 봐요? 제3자. 상대방의 시각에서 보는 거죠. 제3자 시각에서. 아까 무슨 의사라고 그랬어? 가정적 의사. 그렇죠. 대학에서 크다란 게 나와요. 제가 틀렸어요. 사법고시에 들어가서. 그러면 봐봐요. 보충적 해석은 단독행위 크다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때는 책도 없었어. 책의 내용도 없었어. 이게 바로 연세대의 이용준 변호사의 논문이 채택이 돼가지고 저희 공부할 때 아니고 그 이후에 민법 내용으로 포섭이 된 거야.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어?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 방법 정리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석. 그러면 거기에다 다시 생강편을 따봐. 자규보, 표의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 의원, 칙칙칙칙 가서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 규범적 해석은 누구 시각이에요? 상대방 시각. 그렇죠?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 그렇죠? 자, 보충적 해석은 누구 시각이야? 제3자.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기량을 한다? 대학에서. 자, 해석 기준이 나와요. 해석 기준 동그라미. 해석 기준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목사임신.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 목사임신 잡아놔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기억해 봐봐요.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뭐고 해석 방법이 뭔지를 몰라 지금. 막 헷갈려요. 자, 목사임신. 이거는 목적이야. 당사자의 목적이 명확하다 그러면 여기 나갈 필요가 없어. 불문명함은 어디로 가? 사실에. 사실인 간섭이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 임의규정. 임의규정이 없다면 신의칙 조리로 간다. 해석 기준이 단계별로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봐봐요. 사실인 간섭과 간섭법의 차이. 이게 이제 종종 출제가 되거든. 자, 그러면 사실인 간섭, 사실 동그라미. 자, 간섭법은 법이 동그라미. 법. 그러면 어디 지역에 가면 세입자가 뭐예요? 세입자가 장판을 깔고 들어간다. 세입자다. 어디 지역 가면 주인이 깔아준다. 이런 사실인 간섭이 있으면 그 사실에 따라줘야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인 간섭, 그러면 법적 항신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거래상의 간행.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당사자의 의사 확정의 자료로 됨에 불과하다. 주장 입증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겠죠. 그런데 간섭법은 법이야. 법. 간행 또는 관례가 사회적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걸 뭐라고 그래요? 간섭법이라고. 그럼 법규범이란 모든 사실에 적용되는 것. 그래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야. 법원 판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간섭법하고 사실인 간섭, 요거 이제 종종 또 출제가 되니까 간섭법으로 나와 있는지 사실인 간섭으로 나와 있는지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 자, 오른쪽 페이지 33페이지로 가죠. 무슨 규정이 나오죠? 임의 규정.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관계 없나? 그렇죠.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 그 의사에 따른다. 그러면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결론 배제시킬 수 있는 것. 이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106조가 뭐예요? 사실행 간섭이에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뭐에 따른다? 그 간섭이 뭔데? 사실이 간섭. 자, 구체적 사례가 나오네요. 임대차 계약에서 모든 경우의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손해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모든 경우의 하자는 불가항력에 기한 하자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게 이제 판례야. 인쇄된 계약서 나오네. 자, 그러면 인쇄된 계약서의 문구나 약관이 있는 문구 가운데 상대방이 지나치게 불이익불당한 경우 이른바 예문적이다. 예문에 불과하므로 그에 구속되지 말고 구체적인 당사자 의사를 봐야 된다. 확정해야 된다. 그래서 또 판례와 관련돼서 1, 2번 종종 지문에 등장하니까 그 정도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자연적 해석. 오늘 이제 자연적 해석이 가장 자주 출제되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뭐 읽어봐요. 예심적. 요거는 방법이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오표시 우회의 원칙. 규범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에 의해서 법리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규범적 해석에 따라요. 누구 시각에서? 상대방. 그럼 객관적이야, 주관적? 객관적. 요거 주관적으로 본지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 경향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딱 정리해놨으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요거 한번 딱 생각이 나야 되고. 자, 의사 표시 수,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